이것이 실제 지역 내 관계금융을 담당하는 신용창출기관이 없는 충남북과 대전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금융서비스를 고려한 총료수 생산성이 낮게 나오고 고용 증가율도 낮게 나오고, 즉 지역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타지역으로 유실되는 효과가 나타나왔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 충청 지역에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지역 내의 신용창출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주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대전 충청 지역의 생산 소비 고용에 주는 영향이 파급 효과가 개선이 되고, 이게 피가 잘 도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만 커졌다가 하면, 키도 안 크고 덩치만 큰데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실한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 어떤 활로가 보이면서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그리고 충청 지역 전체에 지역은행이 설립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에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해야 된다, 당위성에 대해서 지역은행과 지역경제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서 지역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 전략,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우리 오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지역은행의 설립 전략, 이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대전 충청 지방은행의 설립에 대한 논의 출발점은 1998년 외환위기 때문이죠. 그때 충청은행이 퇴출됐고, 이후에 아직까지 지역경제를 대변하고 견인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역 여론이 설립의 첫 번째 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전주라든지 강원이라든지 경기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했던 바가 있는데, 지역은행 설립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행은 진입장벽이, 은행산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 보통 얘기하는 면허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 검토, 경제적 실익 분석, 이런 과제, 용역 이런 수행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사실은 정치적인 해결책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설립인가권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요. 이에 대한 예상 지분 참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 조정을 하여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얻어내서 설립하는 과정이 이 법률 검토와 경제적 실익 분석 외에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요소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신임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에 지방은행 설립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대전 충청 지역 지방은행 설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향적인 계기로 판단이 되고,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논의를 출발하는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법은 8조 2항에 지방은행 설립 요건을 정량적, 정성적 요건으로 딱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열거이지 이건 예시가 아닙니다. 즉, 이 조항 중에 몇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 조항 중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답니다. 열거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정량 요건의 최소 자본금은 250억 원 돼야 됩니다. 근데 시중은행이 전국으로 하는 은행이다라고 하면 1,000억 원이죠. 이것이 최소 자본금 요건이고, 주주의 다양성, 동일한 지분 한도가 15%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여서 한 주주가 1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지만, 말씀드렸죠. 이것은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주의 구성에서 가장 한국의 특징적인 은행법 내용은 금산분리 원칙이에요. 얘는 은행과 산업을 분리한다. 은산분리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산업자본은 지분 보유 한도 15%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삼성은행법이에요. 삼성이 은행을 가질 수 없다.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삼성은 은행 지분의 4%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입니다. 이게 왜 있는가 설명드릴 것이고, 정성 요건에서 이거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
자금 조달 방안이 적정해야 됩니다. 납입 자본금을 조달하는 거라든지 증자하는 이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의 책임성, 출자 능력과 재무 상태와 사회적으로 신용할 만한 주주인가. 예를 들어 어떤 조폭이 혹은 어떤 큰 손이 지하금융계의 큰 손이 큰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을 만들겠다. 불가능합니다. 주주의 책임성 부분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은행은 공공재입니다. 그냥 산업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부분에서 공공성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초점을 맞춰서 우리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도덕성, 발기인과 임원의 준법성과 영업능력 같은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자금 조달 방안의 적정성과 그와 연결되어 있는 주주 책임성 그리고 공공성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우리 지방은행 설립을 대전, 충남, 충북 이 지역에 없는 지방은행 설립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위성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거에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에 이 은행을 이용해서 자기들 자본 조달하는 사금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에 이걸 불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깰 수 없습니다. 이거 53년에 은행주 불화를 할 때 삼성은행, 이런 현대은행 이런 것들이 생겼었죠. 4대 재벌들이 시중은행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이 전국민적인 반감과 경제 왜곡, 재벌화 현상을 부추겼고 이것이 군사정변 이후에 61년에 세워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이런 산업자본의 유익을 10%를 제한하는 아주 확고한 기준이 세워져서 자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냐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 있는 어떤 대기업이 은행에 큰 돈을 내서 출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장 돈 있어 보이는 기업이 돈을 10% 이상 낼 수 없다. 15%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는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느냐. 여기는 이제 사금고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수신, 즉 지급결제와 연결되어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음산분리 원칙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예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역은행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하는 것은 이것만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에 대해서 깊이 파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 지금까지 체크한 바로 우리나라 은행법이나 시스템을 보면 은행의 지분 구조가 여신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분을 많이 가진 대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이런 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대전 충청 지역에 우호적인 지분 구조를 가진 충청권 지방은행이 없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지역의 충청권 주민과 기업들이 대출을 할 만한 좋은 자금 조달 원 은행의 여신 서비스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 중에 하나은행이 사실 옛날 충청은행이 인수했으니까 이거 충청권에 하나은행이라는 지방은행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논리도 있습니다만 하나은행이 여수신 활동에서 충청권을 배려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은 시중은행으로서 전국 영업 중에 대전, 충남, 충북이 끼어있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하나은행은 대전 지역 경제가 굉장히 작고 여기는 특수한 경우 충남과 세종, 충남과 세종과 충북 지역 이런 데 보면 미흡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즉 이게 금감원에서 평가한 것인데 하나은행이 충청권 경제에 특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21년 보고서에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에서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조사에 따라서 지방은행들의 본점 소재지와 인근 지역에서 자금 공급, 금융 인프라에 우리가 은행을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하기 편리하다라고 하는 이런 만족감, 이런 면에서 모두 최우수를 받은 것이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지방은행들입니다. 이 각각 소재지 지역에서 제일 많은 최우수의 등급을 받는 그런 재투자를 보였습니다. 재투자를 하면 대전 지역 기업이 어떤 벤처 기업이 연구개발을 하여 대적 관리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산업화 어떤 도약을 하려고 시리즈 A, B, C 이렇게 대출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은행이나 이런 지방은행이 역할을 하는 또 어떤 은행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역은행과 지역경제의 현황을 보면 지방은행이 없으면 지역의 신용창출 역량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대전 지역은 61.8%, 충남 지역은 41%를 자기 지역에 조달을 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의 지역 경제를 분석한 투입 산출 분석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전국 4위에 경제 규모 6.5, 전국 경제 6.5%를 담당하고 있고, 충북의 경우에 11호 3.2%, 그리고 대전의 경우에 13위로 이제 2.2% 정도의 사실 대전이 굉장히 경제 규모 인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낮은 편입니다. 자, 요렇게 그래도 다 합치면 굉장히 비중이 커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달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역금융이 좀 구체적으로 이 지역금융의 조달 부분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략에 초점 맞춰서 보자면 이것이 지역 내 생산 파급 효과를 부진하게 만드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신용창출 역량이 감소한다. 다시 말, 자, 닭이냐 달걀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이 경제가 발전해서 여기서 예금이 많이 나와야 대출을 많이 하는 좋은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아닙니다. 현대금융에선 닭이 먼저예요. 먼저 좋은 닭을 가져다 줘서 좋은 알을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돌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즉 대출 먼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여신금융기관이 지역에 존재해야 지역 내에 있는 이 수많은 많은 연구기관들과 젊은 청년들의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올 때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총요소 생산성 분석을 해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높은 충남에서 총요소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요. 즉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노동과 자본 외에 다른 요소, 금융이 아주 대표적이고 경영, 기술 이런 것들이 또 부가적인 것입니다. 그런 총요소 생산성 분석에서 충남 지역이 전국 경제 4위 규모에도 불구하고 낮아요. 이렇게 전국 최하위 수준의 생산성을 보입니다. 대전은 아쉽게도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보입니다만 경제 성장률이 전국 최저 수준에 가깝습니다. 즉 대전은 워낙에 일자리가 없어요. 기업도 별거 없고요. 너무 없어요. 너무 뭐가 없기 때문에 비율로 높게 나와도 실질적으로 규모에서 전국 13위 수준이죠. 지자체 중에. 그래서 안타까운 이 현실이 충남북과 대전의 기업과 연구 역량과 이런 산업화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연평균 경제성장이 높아도 고용 부분에서는 낮게 나오는 충남, 충북 지역, 그다음 대전 지역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낮은 현실을 보여주면 정체되어 있는 대전 경제,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지역 경제에는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금융 조달의 기술 진보 효과를 확실하게 빨아당기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산업혁명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금융 조달 기술의 진보, 즉 은행이 훌륭한 금융 시스템으로 적재적소에 돈을 쫙 뿌려줘 대출을 해줘가지고 기업들이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해서 이거 돈이 말라가지고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지역 경제의 중간재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엔진이 여기에는 없어요. 대전, 충청이 지방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것에서 중요한 얘기가 관계금융, 릴레이션십 파이낸스가 나오는데 관계금융이라는 건 이 지역 기업들을 잘 이해하는 은행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역은행이 없으니까. 대구에는 있습니다. 부산에는 있어요. 광주, 제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는 없어요. 대전 지역은행이 없으니까 대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연구소들이 어떤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숫자로만 장부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데서 정량 분석은 돼도 정성 분석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지역 내 관계금융을 담당하는 신용창출기관이 없는 충남북과 대전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금융서비스를 고려한 총요소 생산성이 낮게 나오고 고용 증가율도 낮게 나오고 즉 지역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타지역 유실되는 효과가 나타나왔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 충청 지역에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지역 내의 신용 창출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주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대전 충청 지역의 생산, 소비, 고용에 주는 영향이 파급 효과가 개선이 되고 이게 피가 잘 도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만 커졌다가 키도 안 크고 덩치만 큰데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실한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역은행 설립하는데 그냥 왜 대전, 충남, 충북 니네만 지역은행을 꼭 만들어야 되냐? 이걸 할 때 두 가지 지역 내 회의론이 있고요. 지역 밖에서 냉소론이 있어요. 이거를 타파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일보에서 이렇게 논설위원도 나오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연구원에서 이런 세미나 행사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은행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 지역에만 점포가 많이 중첩되어 있는 이런 지방은행은 생존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랬죠. 소주가 다른 지역에는 그 지역 외에 다른 소주가 팔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다 해제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의 조달이 이것이 확대되는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 전체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났죠. 전 세계의 증류주 1위 생산이 한국의 소주입니다. 그죠? 보드카 이런 것이 아니고 위스키 이런 것이 아니고 증류주 중에 소주가 전 세계 1위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 제한을 풀면서부터 그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지방은행 무용론을 일반화하면 그러면 골목 상권도 보호할 필요 없고 지방에 있는 그 지역 내의 그 시장도 보호할 필요가 없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이런 거 발행할 필요 없지. 그건 왜 하는데?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지역은행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은행 무용론에 대한 대응으로 이 지방은행 설립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정책보다 지방경제 성장에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충청도의 원재론, 이거는 충청은행과 그 당시에 없어질 때 충청은행이 잘못해서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대전 시민과 충청도민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경영을 제대로 한 은행이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특권이 아니라 지방은행 설립은 권리라는 겁니다. 당연한. 그러니까 사치제가 아니라 필수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또 설립하는데 우리가 돈 끌어다가 설립하지 이게 세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타 지역 주민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에요. 부실했던 것은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이지 대전 충청 경제가 아니고 이 동네 주민이 원재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전략은 자본 조달이에요. 초기에 한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건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막대한 것에 비해서 선명성은 낮아요. 그러나 굉장히 안정적으로 망하지 않고 계속 경기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인데 특히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체, 핀테크 이런 도전이 격해지고 있으므로 지방은행 설립한 데서 여러 장애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는 공공성과 수익성에 관한 이런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여 이런 전략을 추진해 나갈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초기 납입 자본금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5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독자 생존이 가능한 수준이 이 정도이고 이건 타 은행을 참고해서도 그렇습니다. 단일 점포 영업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이 보통 한 545억 정도의 평균 자본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정도 점포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5천억은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북의 사이즈를 볼 때도 우리는 한 7천억 원 정도의 자본이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이제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지역기업, 상공회의소의 회원사의 지방은행 보유 한도가 15% 이내입니까?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경영지표에 의해서 지분 참여 수요가 굉장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방은행 주주로서 이 지역 거점의 기업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부산은행 대주주에 롯데제과가 있었고 전북은행 대주주에 산양이 있었어요. 이쪽이 이제 15% 한계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지하는데 소극적이긴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충청 출신의
상공인들이나 개인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상공회의소 회원사만으로 부족하면 이렇게 공모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이슈화와 또 이 자본 조달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동아은행이 실향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주주모집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테크핀을 이용하는 기술금융, 핀테크, 테크핀 기업들에서 2천억 이쪽에서 조달하는 거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갖추고 대전과 충남, 충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돼 전국적인 이런 핀테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과 자본을 조달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를 이제 증권사에 위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금융기관 중에는 하나은행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나서서 그림이 안 좋습니다. 이거보다는 비은행 금융지주에서 은행이 없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이나 메리츠 같은 이런 비은행이 없는 금융지주사들의 자회사로 들어가서 자금 동원을 해오는 것, 이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증권보험 업무가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가지고 한다면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내에 있는 기존 서민금융기관들의 혜택을 부여해서 부동산 양도, 그러니까 지점을 넘길 때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통폐합 작업으로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호응도 얻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상공인 40%, 테크핀 20%, 서민금융기관 20%, 개인 10% 정도를 참여시키는 기술,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대출하는 걸 특화된 지방은행으로 설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자체가 끼는 것은 차선책으로서 초기 상황에 한시적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이번 정부를 과거 정부와 차별하게 하는 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식시켜서 지방은행 무용론을 타개해야 하고, 지방경제 보호와 육성,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서민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전 충청 지역 지방은행 설립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금융정책이 된다, 이런 논거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입니다. 이상입니다.